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월요일장 오늘 국내 시장은 기분 좋은 빨간불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다만 11월부터 굵직한 이벤트들이 대거 예정이 되어 있죠. 당장 이번 주부터 FOMC도 있고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라든지 이런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짙어졌다라는 분석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이 강한 상승을 보일 만한 추진력이 좀 부재한 시장 속에서 투자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만나보기에 앞서서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강사님, 저희가 FOMC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물론 상승 마감을 보였지만 그래도 관망심리가 좀 짙어졌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장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예, 오늘 이제 시장은 미국 지난주에 미국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약세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좀 성공을 한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대외적인 여건은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먼저 지정학적 위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전면 지상전이라는 아쉬운 부분들이 좀 소식이 좀 들려왔기 때문에 주말에 약세가 시작이 됐지만은 마감됐지만은 우리나라 시장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팔 전쟁에 대한 우려가 이미 이제 시장에 반영이 좀 됐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확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시장이 과도하게 이제 반영이 좀 됐고 또 이거는 비경제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하락은 약간 제한적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란과의 확전 가능성, 실질적으로 위협이 다가오지 않기 전까지는 시장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찾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걸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지수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닥 지수가 정확하게 이제 시간 사이클을 의미를 좀 하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고점이죠. 이제 7월 26일 날 고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3개월 정확하게 3개월이면은 10월 26일인데 지난 목요일이 딱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3개월에 좀 해당이 되는 자리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종가상으로 보면은 현재 금요일은 올랐고 또 오늘도 좀 올랐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내일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최초로 5일선이 회복을 하기 때문에 단기 추세 부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고점에서 정확하게 약 30일, 61일, 그러니까 거의 3개월 정도의 조정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조정이 완료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의 가격이 전체 흐름을 보면은 바닥에 대한 박스권이죠. 바닥에 대한 박스권 층 상단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넥라인점에서 지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오파동까지 갔고 하락 ABC 넥라인점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진바닥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올봉상 흑산병이면은 거의 투매가 이제 바닥이 좀 될 확률이 많은데 지금은 올봉상 흑산병에 좀 해당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지난주도 제가 이제 바닥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 3개월 주기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물론 10월 말 11월 초 FOMC 회의 결과 미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만은 이게 이제 상승의 이제 변곡점 또 불확실성의 제거 이런 부분들이 나와줄 확률이 많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시그널들입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현재 미국의 3분기 GDP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4%를 넘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도 안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경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심하게 빠진 이유도 경기적인 원인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다만 FOMC 회의 쪽은 현재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되더라도 약간 금리 인상을 용인하거나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금리 동결 쪽으로 바라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V자 반등, 좀 강한 반등이 좀 실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이런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시장은 지금 저점을 다지고 반등의 기회를 좀 엿봐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은데 FOMC 이후의 시장 흐름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이야기 정확하게 들어보고 싶다, 시황 분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우리 임상현 강사님의 시황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공개가 됐는데요. 우선 이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로봇주들의 상승 흐름이 오늘 시장에서 좀 나타났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가 있었던 하나시스템 그리고 지상전 소식의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도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나이백, 마음 AI가 나와 있는데 종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우선 두산 로보틱스가 27%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 밖에도 대성에너지가 16%대, 나이백이 13%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장중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산 로보틱스 살펴볼 텐데 올해 IPO 최대어로 꼽혔었죠.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려나서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로봇주 대형주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이 로봇주들의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시스템 살펴볼 텐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죠.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00%나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매출액도 35% 넘는 상승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실적에 또 힘을 받으면서 오늘 장에서 10% 넘는 상승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대성에너지인데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이 지상전 돌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다시금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16% 넘는 상승 보이면서 마감됐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다음은 나이백 살펴볼 텐데 미국의 한 글로벌 제약사와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도달을 했었는데 마감 기준으로는 13%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마음 AI입니다. 구글이 오픈 AI의 경쟁사인 엔스로픽에 5억 달러를 우선 투자하고 이후에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합의를 했다라고 하죠. 오늘 AI 관련한 종목들이 이 같은 소식에 또 힘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마감 기준으로 7%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예. 자,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공개가 됐는데 우선 두산 로보틱스가 드디어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부터 분석 도와주시죠. 예. 자, 두산 로보틱스 오늘 큰 폭의 반등들이 좀 들었는데 보통 이제 신규 상장이 되면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도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고 보유수 어떤 기간 물량 이 부분들도 한 달 또는 3개월 주기로 출회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출회가 한 달짜리는 출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약간 출회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부분들이 현재 뭐 지수 경기 민감주가 오늘 대거 반등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로봇 관련된 부분들, AI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의 제1의 강자, 그다음에 국내 1위, 세계 글로벌 4위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협동 로봇 위주로 많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인간의 어떤 노동 환경 작업과 거의 비슷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의 공장 자동화의 핵심이 협동 로봇에 좀 해당이 되고 각기 뭐 산업 현장,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 현장에도 포함이 좀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순위가 두산 로보틱스, 2순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에 한해서만요. 3순위가 뉴로메카의 또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무거운 어떤 부분, 어떤 물건까지 커버하는 영역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장 재배력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66,000원, 그러니까 66,000원. 그러니까 제가 항시 이야기를 하지만은 보통 조정을 보면은 고점에서 반토막 조정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66,000원이면 거의 33,000원이 거의 바닥이죠. 정확하게 이제 반토막이 난 뒤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절반까지 반등을 하게 되면은 47,000원 정도가 좀 되죠.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들, 만약에 오늘이 이제 30% 가까이 됐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8%가 오르게 되면은 38%가 오르게 되죠. 그러면은 38%는 이제 피보나치 어떤 수율상으로 보면은 가장 적은 구간에서 조정을 보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시 좀 차익 실현 물량, 보유수 물량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한번 크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된 이후로 한번 접근하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가격적인 조정이 크게 나타난 이후에 노려보면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차익 실현을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도 짚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시스템인데 K방산이라고 하죠. 이 열풍의 힘을 받아서 또 3분기 호실적을 달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자, 지금 가장 핫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이팔 전쟁에 미사일 전쟁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방공망 체계를 아이언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중동 방문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천궁2입니다. 천궁2가 현재 고고도가 아닌 고고도 사드를 제외한 중고도, 저고도의 어떤 방위 체제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쪽과 거의 동급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 차원에서 워낙 뛰어난 어떤 그런 부분들 좀 가지고 있고 또 다시 말해 UAM 사업 뿐만 아니라 현재 우주 인터넷 관련된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좀 좋아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천궁2에서는 발사체는 LIG-X1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현재 방위 시스템, 뭐 탐지, 뭐 이런 어떤 정찰 이런 쪽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 유명한 에이사 레이더까지 국산화에 박살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최고의 기술력이다. 또 천궁2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증가될 거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화 시스템이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17,000원에서 이 부분들도 현재 반토막은 안 됐지만 지난번에 형성이 됐던 넥라인점까지 빠진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최근에 박스권 돌파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사는 뭐 현재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장기적인 접근을 필요해 보이고 지금은 최근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와주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적 반등이 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 박스권의 종수배만큼 현재 14,500원 내외 15,000원에 못 가는 전까지는 한번 약간 단기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추세적인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인 관점 유효하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고 목표가도 14,500원 부근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성에너지입니다. 자,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다시금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기업 내용을 뭐 정확히 패스를 하고요. 이쪽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석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에너지 부분들은 현재 뭐 다른 어떤 천연가스나 뭐 현재 석유 가공 관련된 부분들, 뭐 도소매까지 포함해서죠.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이제 시세를 중기 시세를 내는 부분들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탄생 파동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9월 27일부터 저점까지가 오늘이 이제 19일째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보통 상승과 조정의 이제 탄생 파동을 보이고 이제 N자형으로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대성에너지가 이제 정확하게 20일 주기 사이클 또는 21선 지지 사이클을 약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2, 3일 약간 과거에 보더라도 한 번 급등한 다음에 2, 3일 숨고르기 뒤에 다시 한 번 급등하는 어떤 패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내일 모레는 약간 차익 실현이 나와주겠지만은 2, 3일 숨고르기 뒤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대성에너지는 2, 3일 정도 숨고르기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대성에너지는 2, 3일 이 숨구르기 기간을 지나서 또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마음 AI 만나보기 전에 나이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글로벌 제약사와의 물질 이전 계약 소식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장중에 상한가도 도달을 했었거든요. 네.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나이백 같은 경우는 그 펩트론 현재 그다음에 나이백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비만 관련된 치료제 부분들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비만 치료제 쪽뿐만 아니라 요거는 약물 지속형이죠. 그래서 한 번 주사를 맞게 되면은 약간 약물이 서서히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현재 맞아도 되는 어떤 부분들인데 나이백도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약물 전달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약물 전달이라는 것은 세포 내에 약물을 좀 전달을 했는데 세포 내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먹잇감 영양분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펩트론은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지방, 단백질, 포도당 이런 것만 세포 안에 이제 투과가 될 수 있는데 나이백은 펩타이드 형태로 세포 투과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약물을 장착하는 구조인데 이번에 물질 계약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기술적 성숙도, 완성도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번 펩타이드 쪽의 약물 전달체는 굉장히 드문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좀 인정받을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나이백은 2단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21선이 약간 깨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깨졌지만은 전체적으로 전체 올라온 것에 대한 넥라인 절반에서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이제 펼쳐졌기 때문에 상승 삿바행이기 때문에 약간 하루 이틀 숨고르게 하더라도 다시 한번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부분으로 보시면은 나이백 현재 펩트론이나 아니면 인벤티지 랩처럼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추세적인 상승을 한 번 더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음 AI인데 우리 전문가님이 또 잘 짚어주시는 종목이잖아요. 마음 AI는 저희가 또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자, 마음 AI는 잘 분석을 좀 해야겠죠. 일단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마음 A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각 기업체에서 전부 다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를 계속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마음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AI 관련된 현재 어플리케이션, API 부분들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라는 개념인데 오케스트라라는 것은 지휘자의 연주에 맞춰서 모든 어떤 각기 부분들의 연주 그런 부분들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개인이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그 편집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어떤 기능만 원한다 또는 회사에서 어떤 기능만 원한다는데 이걸 편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해외 진출도 가시화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좀 인정받아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4개 업체를 지정했는데 현재 네이버하고 현재하고 KT하고 그다음에 이 업체 마음 AI 또 하나는 아이브라는 업체가 있는데 유일하게 4개만 지정이 됐습니다. 물론 4개 아닌 업체들도 뭐 이게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폴라리스 오피스나 다른 쪽의 종목, 솔트룩스나 이런 어떤 부분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그런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한 차례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줬다가 오랜 동안 행보를 좀 해줬죠. 그래서 이번에 박스권 돌파를 해주다가 장이 안 좋아서 다시 한번 온바닥에 밀렸지만은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약간 펼쳐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21선 돌파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 뭐 접근하셔도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황을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분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시장 공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일타 강사님과 함께 일타 강의를 또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강사님, 오늘은 또 어떤 굉장히 유익한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자,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최근에 많은 악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생각보다 안 팔린다. 그래서 보조금을 다시 한번 국내에서는 좀 하고 있고 또 해외에서 테슬라에서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가격 인하, 공격적 인하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약발이 듣지는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 차원에서 한번 오늘은 2차 전지 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흑연 관련된 이슈 때문에 흑연과 현재 음극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2차 전지 양극재 부분의 밸류체인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제조과정 밸류체인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지난주에 언급을 했던 것은 흑연하고 실리콘에 대해서만 언급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근데 오늘은 사실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지난주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언급을 했는데 오늘 언급할 부분들은 현재 밸류체인이죠. 그래서 양극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또 이 광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려보면은 양극재 우리나라에서는 삼원계 이제 배터리가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LF 배터리, 리튬 인산 철이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삼원계 배터리는 성분이 니켈, 코발트, 망간이 이제 물질의 좀 세 가지 물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를 세 개를 섞어서 만드는 양극 활물질을 만들기 전 단계를 전구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구체에 좀 해당이 되고 여기서 리튬이라는 현재 리튬이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리튬 이온을 뺏기고 찾는 과정에서 전류가 현재 전자가 발생이 돼서 전기가 발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리튬을 합체를 좀 해서 양극재가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2차 전지 쪽에 공급망,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시장에서 보면은 2차 전지 쪽이 약세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고밸류션이 좀 나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리튬 같은 경우는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부분에 대해서 공급망 차지하는 부분들이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니켈도 마찬가지, 코발트부터 해서 중국에 대한 밸류체인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당히 중요한 어떤 것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니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켈 부분들은 왜 삼원계 배터리 중에서 현재 니켈, 코발트, 망간 중에서 니켈이 가장 중요하느냐 이렇게 죄송합니다. 리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튬에 대해서 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리튬의 어떤 국가별 매장량의 어떤 그 부분들을 보면은 보시다시피 국가별 매장량에서 칠레, 호주 부분들에 좀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요. 그다음에 생산량 분포에서도 호주, 칠레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현재 매장량, 생산량이 중국이 차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중국에서 보면은 리튬 공급망, 다시 말해서 가공하는 과정에서 중국 업체가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에 대한 어떤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 포스코라든가 국내 현재 셀 업체 뿐만 아니라 양극재 업체도 리튬에 대한 자체 현재 수직 계열을 좀 하려고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앞서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만큼 리튬 부분들이 가장 원탑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관련된 종목에서도 리튬 관련된 종목이 대세로 좀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좀 가지고 있고 가장 크게 시세를 내줬던 부분들이 양극재보다도 현재 리튬 관련된 종목이 가장 크게 현재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현재 2차 리튬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리튬에 대한 가공량 어떤 현재 공급보다 현재 공급이 수요를 굉장히 초과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구조가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튬에 대한 공급이 현재 굉장히 많이 앞으로 필요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어떤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산 개파는 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리튬 관련된 부분들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리튬 관련된 부분들에 직접 가공하는 부분들은 뭐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수산화는 리튬하고 탄산 리튬이 좀 해당이 되는데 보통 현재 바위 암석에서 하는 부분들이 이제 경합령이라 하고 보통 현재 염수 그러니까 현재 염수형에서 부분들이 암수형 리튬 어떤 광물 쪽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수산화 리튬은 현재 탄산 리튬은 LF 배터리에서 쓰고 있고 수산화 리튬은 좀 더 추가적인 가공을 통해서 삼원계 이제 배터리에 쓰고 있는데 보통 염수용 쪽에서 수산화 리튬이 나와주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의 부분들이 한 번 더 가공을 하기 때문에 고밸류션 그다음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리튬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되는데 리튬 관련된 종목은 여기서는 좀 제시를 준비된 자료가 준비제는 없지만은 구두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금양이라는 종목, 그다음에 리튬 포스라는 종목, 하이드로 리튬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크게 시세를 내고 있는데 지금은 자체적인 어떤 그 공장 증설 계획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리튬에 대한 생산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극히 미미하거나 테스트 공장만 있어도 굉장히 큰 시세를 내주고 있는 것이 좀 현실이고 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리튬 현재 리튬이 활동하는 공간 양극재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양극재에서는 보통 세 가지를 말합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부분이 있고, 자 알루미늄은 현재 폭발 성능을 약간 개량시키는 그런 추가적인 첨가제 개념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주로 현재 니켈, 코발트, 망간이 삼원계 배터리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현재 니켈이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많이 충전을 좀 해야 되죠. 많이 충전하기 때문에 성능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 니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망간은 안정성, 기타 코발트는 수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크게 어떤 성능, 어떤 그 출력 어떤 그런 거라고 상관이 없겠죠. 네. 그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삼원계 배터리 중에서 니켈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 밀도입니다. 얼마만큼 리튬을 많이 현재 그 축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트렌드가 니켈을 함유를 많이 하는 쪽으로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NCM, 다시 말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이 1대1, 1대1 이렇게 하다가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비율이 5:3, 그다음에 6:2, 그다음에 8:1:2까지. 그다음에 최근에는 NCM 9반반이 뭐냐? 아니지만은 현재 90% 니켈, 코발트, 망간이 0.5%씩 해서 고반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삼원계 배터리 중에 812, 고반반 이렇게 용어를 쓰면은 대단히 전문적이다 이렇게 약간 오해하신 분도 있는데 실제로 맞는 이야기고요. 그런 트렌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켈 관련된 종목을 다음 장에서는 니켈 관련된 부분의 가공 단계를 보는데 그러면은 니켈 관련된 종목을 골라야 되니까 우리가 페로니켈이나 이쪽 종목을 사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스테인리스 가공한 과정에서 니켈이 나온다 하더라. 그래서 스테인리스 종목 이런 종목만 잔뜩 들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니켈 가공 단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니켈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조항산 니켈이나 현재 동제련의 부산물인 조항산 니켈이나 그 전에 이제 황산 니켈을 가지고 현재 만드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할 부분들은 뭐냐?
황산 니켈을 제조하는 업체를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니켈이 순수하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산화된 형태로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가 황산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황산 니켈 그런 부분들을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글로벌 황산 니켈을 채운 기업 중에서 캔코라는 업체가 유일한 업체를 가지고 유일한 업체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밸류체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고려아연이 니켈을 생산하는 부분에서 캠코에서 황산 니켈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황산 니켈을 생산해서 고려아연과 LG 그룹의 합작사죠 한국 전구체를 통해서 LG화학이나 LG 솔루션 쪽에 에너지 솔루션까지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생산업체는 캠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참에 또 하나 부분들은 현재 조황산 니켈이라고 동제련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LSMNM을 통해서도 또 하고 있고 폐 배터리 현재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황산 니켈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된 부분들은 뭐 넘어가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제일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망간이죠. 그래서 망간에 대해서 이제 밸류체인에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망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망간이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페로망간, 뭐 전해 이산화망간, 실리콘망간, 황산망간인데 다 현재 여러 가지 페로망간, 실리콘망간 만든다 뭐 관련된 종목이 분명히 아니라겠죠. 뒤에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황산망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망간 중에서 황산망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실리콘망간이나 페로망간을 생산하는 업체가 현재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는 관련된 종목이 아니다. 유일하게 황산망간을 생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그 LF 배터리하고 현재 NCM 배터리의 대결인데 계속해서 LF 배터리가 계속해서 시장을 잠식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위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렴한 현재 NCM 배터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탄생에 된 부분들이 물론 LFP 배터리도 하지만은 현재 중간 단계 망간을 가지고 LF 배터리에서도 현재 망간을 첨가하는 LMFP의 배터리도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망간을 더 효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코발트 낮추는 부분까지도 망간을 가지고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 코발트 프리 망간 리치 망간을 많이 하는 부분들 LLO 그다음에 코발트가 아예 없는 현재 X는 뭐 첨가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건데 중국에서도 현재 테슬라의 모델에 중국 모델의 하이닉급으로 LF 배터리에 망간을 첨가해서 약간 더 고급화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가고 있고 우리는 LF 배터리를 약간 저급화하면서 현재 하이망간, 리치망간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망간이 새로운 어떤 부분의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발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발트 부분들은 2차 전지의 소재 부분에서 현재 뭐 중요한 원소로 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요성이 점점점 더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코발트도 마찬가지 앞에 무조건 황산이 붙어야 된다겠죠.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는 업체가 이제 유일한 관련된 종목이다 지금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코스모왁에서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고 있고 또 이산화 티타늄도 생산하고 있죠. 관련된 종목은 유일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머지 현재 우리가 리튬이나 이런 가공 이런 부분들을 수직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중국과 합작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구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구체는 리튬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는 것을 현재 전구체라고 하죠. 여기서 대부분 현재 이 수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회적으로 다 뚫고 있는 상황이다. 리튬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현재 그 수직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밸류체인들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쪽 수직계를 만드는 종목군 중에서 원탑인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의 현재 소재 공급은 폐배터리를 리사이클을 하는 과정에서 다 생기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현재 그 길이 멀기 때문에 현재 가장 중요한 소재 수직계라를 하는 업체 관련된 종목 원탑을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여러 악재들이 겹치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밀려난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선행학습 차원에서 오늘 꼼꼼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질문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강의뿐만 아니라 이 시장 이야기 전반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는 우리 임상현 강사님께서 콕 집어오신 오늘의 1타 주식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큰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1타 주식은 STX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 강화에 나선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니까요. 입장하시고 전략까지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STX였는데 강사님, 저희가 수익률 대결할 때 이 STX로 강사님께서 엄청난 수익을 달성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또 어떤 활약이 기대가 될까요? 상반기에 2차 전지 쪽에서 현재 STX가 가장 크게 시세를 좀 내줬던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STX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제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STX가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밸류체인을 일단은 완성을 좀 했다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인조견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석탄에서 코쿠스를 추출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러시아의 메텔과 석탄 코쿠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수직 계약 현재 음극재에서는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있는 것들을 현재 그림 여러분들이 제가 말로 하면은 안 믿으실까 봐 전부 다 갈 수는 없고 답답해서 다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흑연을 직접적으로 광산에 추천하는 거. 요거는 천연 흑연을 말하는 거죠. 코쿠스는 인조응연을 말한 거고요. 그다음에 흑연뿐만 아니라 바나디움까지 생산할 수 있는 모잠비크 카울라 강산에 대한 계약도 맺었기 때문에 전체 어떤 부분들이 그 음극재에서는 수직계를 완벽하게 구축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넘어가서 그러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이 필요한데 니켈, 코발트를 생산하고 있는 현재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정글의 법칙에 보면은 이게 마다가스카르 이렇게 또 한번 촬영했을 때 나도밤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 있죠.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그 나라입니다. 거기서 니켈 어떤 암바토비 광산에 대한 어떤 계약도 맺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니켈 수요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니켈에 대한 어떤 그 현재 매장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있고
또 실제로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를 어떻게 보면은 현지 공장을 세울 정도 고민할 정도로 많이 니켈을 확보를 좀 해주고 있는데 니켈 현재 현지 합작 투자 조인트 벤처까지 좀 해서 어떻게 보면은 니켈 공급망을 완성을 좀 다방면으로 형성을 좀 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실제 오른쪽에 보면 공장을 짓고 있는 부지까지 확보를 좀 해놨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 여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준비된 자료가 뒤에 뭐 잘린 것 같은데요. 예, 그 외에, 다른 어떤 그 부분들에 보면은, 현재, 니켈 같은, 현재, 리튬 같은 경우는 중국 영정 리튬하고 조인트를 맺어서 군산에서 좀 생산할 수 있는 그 시설까지 확보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니켈, 코발트, 망간 뿐만 아니라 리튬, 추가적으로 음극재, 흑연 부분까지 완벽하게 밸류체인을 완성을 좀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유일한 업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제가 연초에 연초에 계속해서 제가 STX를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이 구간이었습니다. 연초에도 자주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사항이 좀 있는데, 그 연초 이후로 4,000원대였죠. 4,000원, 5,000원대 초반대인데 무려 지금 5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이 좀 됐던 그런 기념비적인 건데 중요한 것은 현재 4,000원이니까 5배가 아니라 딱 정확히 10배네요. 자, 10배 정도 사실은 시세가 났던 텐베거의 제1호 종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왜 지금 다시 한번 들고 나왔느냐 하면은 자, 최근에 이제 분할 상장을 좀 했죠. 그래서 현재 분할 상장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빠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49,000원이니까 거의 5만 원대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5만 원대에서 얼마까지 빠졌냐면은 10,000원까지 빠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10,0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500 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특급으로 많이 빠진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최근에 더 빠진 부분들은 유상증자 약 800억 정도가 요거에 대한 유상증자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빠진 것인데 밸류체인으로 보면은 지금 시총이 약 2천억 정도, 시총 1조까지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저평가적 영역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될 거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냉랭점, 그러니까 상승과 조정, 그다음에 3파동이 일어나고 3파동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빠지면은 최대로 빠지면은 이 냉랭의 저점까지 빠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저점까지 형성이 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어떤 그 현재 매매 전략 이런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에 이제 입장하시면은 자세하게 뭐 추가적인 자료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V자 반등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고 밸류체인이 어디 도망간 것은 아닙니다. 수급적인 어떤 요인, 장세적 요인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제가 탑 종목으로 오늘 현재 양극재 밸류체인과 함께 그 제시를 함께 탑 종목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STX였는데 앞서 수익률 대회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으로 굉장한 수익률을 달성을 해주셨죠. 이번에는 또 어떤 상승률을 보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 종목의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전략도 들어볼 수 있고요. 시황도 함께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큰 화면을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 오늘 주가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코스피 지수는 소폭을 상승하면서 월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타 강의는 2차 전지 소재 산업 분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해당 섹터 매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타 주식은 STX입니다.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임상현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들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